아동학대, 코로나19가 키웠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학대를 더 키웠다는 건가요, 기자님?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도 겪고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됐지만 아동학대를 취재했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었거든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 중에는 유독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 가야 될 하원 시간이 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최소한의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고 그 자기 학대 사실을 누군가 알아챌 수 있는 어른과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이 아이들을 힘든 상황으로 내몰까 그런 걱정이 됐었고 이 사실 가해자들에게 또 이 폭력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거든요. 사회로부터 고립돼 있고 도움받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 폭력성을 더 크게 하고 아동학대가 더 반복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가해자는 고립되고 아이들은 노출되지 않게 꽁꽁 숨겨진다는 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동학대를 키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을 가든가 외부에 노출을 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이 부모들이 멍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등교할지를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이제 감염의 위험 때문에 이 집을 찾아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어떤 고립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대를 하는 성향을 가진 이 나쁜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아이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아동들을 그 상시적으로 살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어린이를 위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아동 발견 시스템으로 좀 설치가 됐었거든요. 2018년 3월 19일부터 가동이 됐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그 아동들이 연령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방 접종 안 한 아동,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그리고 장기 결석 아동, 이러한 위험 징후의 데이터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어느 정도의 그 선을 넘으면 바로 그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읍면동 사무소에 통보가 가고요. 그럼 공무원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방문하지 마라. 접촉하면 감염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창녕 천안 사태의 원인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기 아동을 방문하도록 정책을 좀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2015년에 이 탐사 보도를 하면서 이걸 책으로까지 엮으면서 대책들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은 애들을 찾아가라.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지 않는 애들을 찾아가라. 장기 결석하는 애들을 반드시 소재 파악해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하나 썼었거든요. 당시는 근데 평시였어요. 전시가 아니라 지금처럼 전쟁 상황. 제 말은 누군가 죽고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평범할 때 얘기를 하면 정책이 먹히질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때는 듣지 않아요. 그런데 2015년 말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슈퍼의 그 창녕 아동과 같은 영상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인천에서 맨발의 아이가 슈퍼에서 발견이 됩니다. 11살인데 학교도 가지 않고 아이가 굉장한 학대를 받다가 도망쳐 나온 사례였어요. 그걸 보고 2015년 말에 발칵 뒤집혀서 지금 같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게 2018년에 이제 작동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어디 학대 의심 아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졌다고 해요. 시스템에 불이 켜지면 누가 찾아가나요? 제가 당시에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상담원들을 전부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너무나 몰밀듯 밀려오는 그 업무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돼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늘어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인력 부족으로. 예. 인력 부족, 예산 부족으로요. 예.